자, 이제 네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사지의 그 시행하는 목적에 따라서 운동선수 스포츠 마사지, 또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료 마사지,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위한 우리의 미를 위한 미용 마사지, 또 노화 방지라든지 또는 어린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건 마사지, 또 산업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소하고 또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여주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업 마사지,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포츠 마사지에 시행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시행하는가? 자, 목적. 이거는 우리 교재 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스포츠 마사지를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포츠 마사지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사지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응용을 하고 보편화시켜서 일반인들에게도 이걸 적용을 해보자 했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전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보건 향상을 위해서 또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스포츠 마사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 패턴으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되는데, 공통적인 목적이 뭐냐? 스포츠 마사지 목적이 뭐냐? 첫째는 워밍업의 보조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밍업의 보조 수단을 사용을 한다. 쉽게 얘기를 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또는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축구를 한다, 또 갑자기 농구를 한다, 갑자기 테니스를 한다,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칫 상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말썽이 난다든지, 인대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관절이 고장이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좌라고 하는 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죠. 수영할 때도 그렇고 모든 운동들은 항상 준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해서 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몸에 열을 내주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질구레한 작은 상해가 예방이 될 수 있어서 이 마사지라고 하는 거는 워밍업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밍업을 하는데 근육의 긴장을, 그렇죠, 가만히 자고 일어났다,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의자에 가만히 책을 보고 있거나 뭘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러 나간다. 이랬을 경우 근육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밍업,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워밍업의 보조수단을 쓴다. 그런데 이렇게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면은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잘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아침에 보통 자고 일어나서 바로 그냥 눈 비비고 잠이 책 깨기도 전에 화장실 가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대충 먹고 막 급하게 자동차로 운전하고 간다, 대중교통으로 출근을 한다. 그런데 또 출근하는 과정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심지어는 자가 차량 운전하는 과정에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시청하려고 그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 몸이 아직 덜 깨어난 거예요. 일단 몸이 찌뿌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교시가 끝나고 또는 한 10시, 11시 브레이크 타임 정도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개인적인 예를 잠깐 들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이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그냥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충분히 손을 관절 움직여주고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마디 관절 전부 다 마사지를 다 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손바닥을 비벼서 열을 내주고 그 다음에 손등에 있는 이 뼈 사이사이 근육을 다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손이 부드러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얼굴을 마사지를 해요. 코 옆에, 눈 주변, 그 다음에 이 뺨, 어금니 꽉 누르면 이 턱 주변, 귀, 목 뒤를 가서 목 뒤 마사지, 그 다음에 스트레칭, 그렇게 아침에 워밍업을 합니다. 그 시간이 길어야 한 10분 정도, 길게 가면 10분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정신이 번쩍 나고 모든 몸의 움직임이 큰 불편이 없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사지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우리 몸이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밍업을 해주는 보조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취 향상의 보조 수단이에요. 성취 향상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씁니다. 이제 운동하는 경우는 어떤 목적이 있죠. 축구선수 한 골을 넣어야 되겠다. 내가 수비를 잘한다. 공격하고 어시스트를 잘한다. 농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한다. 어떻게 도움을 준다. 그다음에 테니스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그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성취를 설정해놓은 목표를 근사치에 가든지 도달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스포츠 마사지는 충분히 이 몸의 이 피로감을 없애주고 근육이 관절이 인대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 성취 향상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나면 항상 피로감이 따라오죠. 피로 회복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보조 수단을 씁니다. 등산을 하고 왔어요. 운동을 하고 왔어요. 또 체육 행사를 했어요.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가사 일하는 자녀들을 양육 돌보고 집안 살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다 보면은 사람이 움직이면 몸에 그 젖산이 쌓이고 피로감이 쌓이게 되어지죠. 몸의 움직임이 흔히 말하는 찌뿌둥하다, 몸이 무거워진다, 머리가 무겁다, 눈이 좀 뻑뻑하다, 목이 뻐근하다, 어깨 축지가 아프다, 여기다가 쌀가마니 하나를 얹어놓은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렇게 피로가 쌓였을 때 이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사지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그렇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노폐물을 빠르게 순환시켜서 배출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또 몸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마사지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사지를 하는 데 있어서 피로 회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사지를 받기 전에 이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사지를 받으면 훨씬 효과가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또 외상이나 또는 상해 예방 또는 치료에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사지를 받고 가볍게 근육을 우리가 만지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러면은 운동을 하거나 뭐 우리가 일을 하거나 할 때 다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 마사지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사지의 이 목적을 우리가 워밍업, 성취 향상, 피로 회복, 외상이나 상해 예방과 치료의 수단으로 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사지, 이 스포츠 마사지라는 것으로 이게 다 된다라가 아니라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예요? 다 그렇죠. 보조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 수단이다. 워밍업의 보조 수단이고 성취 향상의 보조 수단이고 피로 회복의 보조 수단이고 외상과 상해 예방과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직접적으로 이 스포츠 마사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꼭 보조 수단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포츠 마사지의 그 효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정리해서 스포츠 마사지의 이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효과 요거는 2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효과는 스포츠 마사지의 효과, 이 일반적인 효과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사지를 받기 이전에 열 측정기, 적외선 체열 측정을 해보면은 순환이 안 되는 부위, 몸이 차가운 부위, 그 다음에 불편한 부위,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부위들은 어떻게 돼요? 색깔이 그렇죠. 푸른색으로 나와요. 푸른색. 그리고 순환이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 부위들은 주황색이나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사지를 30분, 1시간 받았어요. 다시 적외선 체열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마사지 전에 측정했던 부위에서 푸른색 이렇게 순환이 안 되어서 생겼던 부위들이 색깔이 바뀝니다.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또는 심지어는 붉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사지를 받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효과,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의 체온이 올라가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체온이 올라간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온이 상승한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신경과 근육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요. 신경과 근육에 미치는 효과 2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흥분작용이라고 있겠어요. 흥분작용. 자, 신경과 근육에 미치는 효과. 신경과 근육에 미치는 효과. 첫째, 흥분작용. 먼저 이거 써놓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작용. 그 다음에 반사작용. 다음 유도작용. 다음으로는 교정작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신경 근육에 미치는 효과가 5가지가 나와요. 자, 흥분작용. 기능이 감퇴되어져 있는 신경과 근육을 자극을 주게 되면 이게 기능이 좋아져서 흥분하게 돼서 가라앉아 있던 게, 잠자고 있던 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진정작, 너무 지나치게 업돼 있을 때, 자, 100m를 막 열심히 뛰었어요.
축구를 한 경기 45분 막 열심히 뛰었어요. 몸에 막 열이 올라가고 근육이 이게 호흡이 가쁘고 흥분돼 있어. 그럴 때 마사지를 하면 이걸 빨리 가라앉혀서 정상의 생리 리듬으로 회복시켜준다. 반사작용. 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소화 그리고 배설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 복부의 배, 내장, 장기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면서 흡수하고 이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양을 흡수하고 배설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배를 직접 우리가 만지지 않아도 배에 있는 장기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예를 들면은 허리 쪽, 등허리 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다 보면은 그 부위에 있는 신경이 또 근육이 소화작용에 관여를 해서 원활하게 소화를 시키고 배변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위를 해당되는 부위를 우리가 자극을 주지 않고 그 부위에 반사적인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꼭 스포츠 마사지에 대한 부분, 이 신경 근육에 대한 부분, 정확한 부분은 예를 들면은 반사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발 마사지, 그다음 이열요법, 수지침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손에도 보게 되면은 요 이제 손의 반사구역을 나누게 되면은 요게 가운데 손가락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머리, 가슴, 그다음에 이게 복부에 있는 내장, 장기 부위,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그다음에 이게 등 쪽 이렇게 반사된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들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사지 활용하는 스틱, 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봉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반사되어진 그 구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심장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생식기 부위 이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어깨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오른쪽 팔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오른쪽 팔로 내려가는 여기가 관절 부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위, 이 어깨, 이 관절 부위를 이 부위를 계속 마사지를 해줘요. 이게 오른쪽, 왼쪽이죠. 오른쪽이 안 좋으면 여기 오른쪽 부위, 왼쪽이 안 좋으면 이 왼쪽 부위. 이런 부위들에는 그 반사되어진 부위를 자극을 주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를 또 낼 수가 있어요. 근육이나 신경 부위에서.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반사작용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작용. 자, 삐었어요. 염좌. 그 다음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이 삔 부위나 타박상을 입은 부위를 직접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상해를 입은 부위는 건드리지 않고 거기와 연관된 부위를 자극을 줘서 좋은 효과를 기대한다. 자, 한 예로 발목에서 상해가 삐었어요. 타박상이면 아프고 참 불편해요. 그러면은 발목하고 연결되는 손목입니다. 손목이에요. 그래서 손목 부위를 잘 관리를 해주고 마사지를 하고 풀어준다. 또는 이 목 부위를 잘 마사지를 하고 풀어주게 되면은 의외로 이 발목의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릎하고 팔꿈치가 서로 짝꿍 부위예요. 그러니까 팔꿈치에 상해가 오면 무릎이 문제가 생기면 팔꿈치를 치료하고 이거는 이제 그 한의학에서 주로 이제 침을 넣거나 또 경혈 자극을 때 많이 활용하는 부위인데 그렇게 우리가 치료에 또는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교정작용. 자, 아까도 말씀드린 삐었어요. 염좌가 발생을 했어요. 또는
탈구, 이렇게 어깨가 뭐 손목이 빠졌어요, 또 어깨가 빠졌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탈구가 생기는 경우. 그 부위에 상해가 생긴 부위에는 이 미세하게 혈관이 파열되고, 그 다음에 임파액이 누출 안에 있는 그 생리물질들이 누출이 되면서 급하게 급성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손상된 부위를 직접 마사지를 하지 않고 이 힘줄 등의 경화를 늦추고, 그 다음에 병적인 삼춘물들을 제거하도록 하는 그런 교정작용을 또 우리가 그 마사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신 조절 작용도 있어요. 전신 조절 작용. 자율신경과 내분비선의 작용으로 좋은 효과가 있어서, 보면은 자율신경과 내분비선의 작용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불균형을 조절함으로 심신의 조화를 도모해주는 효과가 있다. 전신 조절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에 미치는 작용도 있어요. 2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복부 마사지를 예를 들었는데, 복부 마사지는 직접 복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므로 위장 및 기타 모든 복강 장기의 기능을 조절해서 소화 흡수를 촉진하고 용변을 순조롭게 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을 먹어 잘 체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또는 뭐 변비가 있어요, 뭐 소변이 잦아요 등등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복부 마사지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이제 이 복부 마사지를 시행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분들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마사지를 마치고 화장실을 가는 분도 있고, 또는 다음날 화장실을 가서 시원하게 쌓여있는 것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지 효과는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이 스포츠 마사지, 이 마사지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본격화되어졌던 것들이 서구 유럽 사회예요. 유럽에서 이게 잘 정리가 되어져서 스포츠 마사지, 그러면은 스포츠 마사지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 종류가 유럽 국가의 3개 국가의 스타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30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스웨덴식, 그 다음에 핀란드식, 또 하나가 독일식,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죠? 스웨디시 마사지, 그렇죠? 오일을 사용을 하는 스웨디시 마사지가 있고, 핀란드 같은 경우 사우나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 추운 데서 사우나를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차가운 눈으로 막 비비고 자작나무 잎으로 몸을 두들겨 주는 거. 그다음 독일 같은 경우 이 마사지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웨덴식은 두들겨 주는 거. 여러 가지 마사지 테크닉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들기는 것 중심으로 스웨덴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식은 경단을 빗듯이 주물러 주는 거. 경단을 빗듯이 주물러 주고, 독일식은 주무르는 거.
주무르는 것과 그 다음에 흔들어주는 것. 이런 중심으로 그 마사지를 주로 시행을 해요. 스포츠 마사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스웨디시 이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 두들긴 경우도 있지만 스웨디시 마사지는 오일을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 스포츠 마사지, 미용 마사지나 뭐 보건 마사지가 아니라 스포츠 마사지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포츠 마사지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은 보건위생학의 기초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보건위생의 기초에 대한 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먼저 마사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장소를 구애하지 않고 뭐 서서도 앉아서도 엎드려서도 또 바로 누워서도 옆으로 누워서도 마사지를 받는데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뭐 집의 거실에서도 뭐 침대에서도 공원의 벤치에서도 심지어 직장 의자에 앉아서 강의실 뭐 책상 위에 붙여서 그 위에 뭐 눕거나 엎드려서 여러 가지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받는 것이지 뭐 이제 원론적으로는 보건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피부를 접촉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보건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먼저 마사지를 시행하는 그 마사지 룸 같은 경우는 일단 위생적으로 굉장히 청결해야 되겠죠. 청결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소독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조명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너무 밝거나 이러면은 눈이 부셔서 피곤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두우면은 또 좋지도 않아요. 적절한 조명을, 간접 조명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돼야 돼요. 환기가 잘 돼야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환기가 잘 되는 쾌적한 환경에서 마사지를 시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마사지는 전용 베드를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전용 베드를 쓰는데 이 마사지 베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마사지 베드는 여기 얼굴이 닿는 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서 눈이나 코, 입 부위가 이렇게 압박이 되지 않고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멍이 되고 그다음에 4개의 다리가 있어서 요 다리로 잘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사지 베드의 규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그다음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또 불편해요. 그래서 평균적인 규격이 이 높이는 약 60cm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 폭은 이 마사지 베드의 폭은 약 70cm 기준이에요. 뭐 60대 될 수 있고 80cm도 될 수 있고 뭐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70cm. 그 다음에 이 마사지 베드의 이 길이 전체적인 이 길이는 약 180에서 190cm. 요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8에서 1.9m. 성인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약 한 170, 80cm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요 정도. 그럼 뭐 키가 뭐 1m 90, 뭐 2m 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요 마사지 베드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사지 베드의 규격은 이런 규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 학교에는 초창기에 제가 그 강의를 시작을 할 때 마사지 베드를 구입을 해놔서 규격 마사지 베드가 있어서 여러분이 실제 실습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사지 시술자의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사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 대 사람끼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보건위생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마사지를 시행하는 사람, 시술하는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무작정 어떤 그 기술만, 테크닉만 익혀서 시술을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마사지 도중에 상해 사고가 근육 문제가 발생되고 인대가 손상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은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우리가 마사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꼭 관심 있게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부학, 인체의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그다음에 골격이나 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장기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인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근육은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붙어서 어디에 끝나고, 이 근육이 뭐 동그란 근육인지, 이 근육이 삼각형의 근육인지, 이게 몇 개의 덩어리로 묶어져 있는지 등등의 이 근육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교재를 제가 그림으로 보는 근육학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책에 골격에 대한 그림도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한 그림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소개되는 근육이 우리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승모근이라는 이 근육은 목 뒤쪽에, 우리 몸의 뒤쪽에 있는데, 머리 뒤쪽에서부터 목을 덮고 어깨, 그 다음에 날개뼈 위, 그 다음에 등, 척추 라인을 타고 등뼈, 12번째 등뼈까지 이렇게 아주 폭넓게 되어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이 승모근이라는 근육은 3개의 근육 덩어리가 뭉쳐져서 한 개의 집합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목, 어깨 위쪽을 잡는 상부 승모근, 그 다음에 날개뼈 중간 정도를 덮은 중부 승모근, 그 다음에 등뼈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하부 승모근, 이렇게 해서 상, 중, 하 이렇게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근육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근육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인데, 여기 목에 있는 근육이에요. 제 목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근육이 번쩍 쓰게 되는지. 예, 여기 지금 제가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근육이 하나 싹 섰다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은 가슴 정중앙과 쇄골뼈 이 두 군데에서 두 줄기의 근육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